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수백억 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제멋대로 썼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잘못 사용한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뒤 처음으로 제주 지역에서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 성적으로 뽑는 고입제도에 대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새누리당의 총선 후보 자체 여론조사가 유출됐다는 문건에 제주 지역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보조금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행정시가 수백억 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제멋대로 써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왔는데 감사원은 모두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중천 일대. 서귀포시는 피해 예방 공사를 하겠다며 2년 전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조금 22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10%인 2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공사 비용을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남긴 예산은 다른 하천 정비 사업에 썼습니다. 이처럼 사업 목적과 다르게 쓴 보조금이 3년 동안 120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 지방비로 하자면 너무 사업비가 열악하고 그 집행 자격금 같은 걸 갖고 우리가 그 반납보인 그리고 또 좀 시급성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 공사를 일부 시행한 겁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하천 정비를 하겠다며 411억 원을 받아 절반 이상을 다른 사업에 썼고 보조금 정산은 허위 서류로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이 두 기관에 반환을 요청한 돈만 330억 원. 올해 하천 정비 전체 예산과 맞먹어 자칫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개시를 누구도 해야 되고 수영체하고 좀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액은 안 되더라도 많은 양을 사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반납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조금을 모두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달부터 보복운전은 물론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 안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듭니다.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끼어든 승용차는 택시 옆에 바짝붙어 급정거를 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100여 미터를 뒤쫓아가 난폭 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 52살 박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중간으로 끼어들으니까 좀 움찔움찔할 때가 있죠, 많이. 기사분들이 갑자기 끼면 급정지해서 막 마시고 있던 것도 쏟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호위반과 급정지 등 난폭운전 9가지 행위 가운데 2가지를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반복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난폭과 보복운전 1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거나 범칙금을 물렸다고 밝혔습니다. 난폭운전은 현장 단속은 좀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신 국민들께서는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거를 첨부해서 우리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경찰은 이달 말까지 난폭과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다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새누리당의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자체 여론조사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건에 제주 지역 예비 후보들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제주시 갑선거구 후보 3명과 을선거구 후보 2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적혀 있고 일부 후보자는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새누리당이 오늘 발표한 1차 경선 지역과 우선 추천 지역에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특정 후보를 누락시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A 예비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같은 문항이 중복되면서 특정 후보의 이름이 빠졌다며 해당 후보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조사기관의 실수로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며 질문 문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백성식 예비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 3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백성식 전 서귀포시 새마을회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년 뒤부터 제주에서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는데요.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도민공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고입제도 개선안이 첫 선을 보인 자리. 제주도교육청은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내신 총점을 180점에서 300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신 등급을 세분화하고 동점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교과 점수가 210점, 출석과 봉사, 동아리 활동 등 비교과 점수가 90점으로 배정됐습니다. 도심과 읍면학교 모두 내신 등급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학생 수가 13명 이하인 학교는 별도 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비교과 내신 중에서도 독서교육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인성교육이 내신을 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예체능 활동에 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과 점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예체능을 비롯한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정 수의 인원을 선발하는 양적인 선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당연히 수치화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는 겁니다.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학력 저하와 학교 간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순전히 내신으로 했을 때 학력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은 시킬 거고 안 시키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지 않을까.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새로운 고입 전형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오늘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22.5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따뜻한 남풍이 한라산을 넘는 팬현상이 나타나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내일은 꽤 많은 양의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해안 지역에 20에서 60mm, 산간에는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비뿐만 아니라 벼락과 돌풍까지 동반하면서 이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팬현상이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1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종일 궂은 날씨 속에 기온은 17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80mm가 넘는 봄비치고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까요.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다면 잠시 미뤄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섬 지역도 주말 내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 소식이 있고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지난해산 노지 감귤 품질이 떨어지면서 상품 출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처리된 노지 감귤 48만 3천 톤 가운데 다른 지방으로 출하된 상품 감귤은 28만 3천 톤에 그쳤습니다. 상품 감귤 출하량이 30만 톤을 밑돈 것은 감귤 출하 연합회가 설립된 1997년 이후 처음인데 감귤 조수입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도내 한 수협과 수산물 도매업체를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수협 과장급 직원과 수산물 도매업체 사이에 유착관계가 포착돼 직원의 사무실과 차량,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휴대폰과 통장,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고 조만간 직원과 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6 제주 들불축제가 오늘 제주시 애월읍 세배로름에서 개막했습니다. 축제 첫날인 오늘 행사장에서는 제주를 지키는 18,000신에게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들불희망 기원제를 비롯해 대통합 줄다리기와 집줄놓기 경연 등이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블로키와 대형 달집 태우기는 내일 밤 8시에 진행됩니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도내 6개 종합병원이 오늘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병문안을 줄여나가도록 홍보하고 별도 면회실 운영 등 의료 감염 대책 협의체에서 권고한 기준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메르스 확산의 주 원인으로 병원 내 감염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4.3에 대한 평화 인권 교육을 담당할 명예교사 26명을 위촉했습니다. 유족회 회원들로 구성된 명예교사는 연수를 받은 뒤 다음 달 3일 4.3 67주년을 전후해서 일선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평화 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 1년 동안 4.3 교육 명예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은 50%로 재작년의 100%보다 1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상위권의 한라와 한국병원, 중위권의 S중앙병원과 제주대병원, 한마음병원이 포함됐고 서귀포 의료원은 하위권, 이중앙병원은 미충족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공영 주차장 요금을 일원화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최초 30분 500원에 초과 15분당 300원으로 통일되고 일일 주차는 6,000원, 월 정기 주차는 75,000원이 적용됩니다.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문 재래시장 주변과 시청 등 5곳은 최초 30분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한라대에서 우당 도서관까지 10km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를 도입하고 도 전역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해 시내 급행 노선을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를 바꿀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